의회 독재 그리고 탄핵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 가기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우리는 매번 왜 민주당에 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마루를 들고 문을 뜯으며 달려드는 민주당에게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대 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요. 지난번 같은 지지자들 간의 충돌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폭로전이 이어가던 중이었던 이런 전당대회. 근데 어제요, 한동훈 후보가 던진 또 다른 폭로 내용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그들만이 좌파 독재의 세상을 만드는 그 선거법,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수처,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의 칼을 하나 더 잡겠다는 공수처, 모든 것이 좌파 독재 연장,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일종입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라는 내용을 직접 한동훈 후보가 언급한 건데요. 자, 나 후보는 헌법을 지키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던진 이 발언의 파장이 지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논란이 커질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글쎄요, 왜 이런 좀 이 논란이 일만한 이야기를 직접 저렇게 폭로를 했을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아마 한동훈 그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좀 해명글을 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적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도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네.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말이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제 지금 본인이 말한 대로 자꾸만 법무부 장관에게 개별 사건에 개입해서 구속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야당도 못했지만 여당이 부탁한 것도 못 들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오전에는 SNS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사과의 뜻을 밝힌 건데, 어제 이 상황에서는요, 한동훈 후보가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께서 인식을 잘못하고 가신 것 같길래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야당에서 뭐 법적으로 문제 삼고 그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면박 주기 위해서 아마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을까.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 후보하고 말 섞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중간에 이 논란이 됐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SNS에는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도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으로. 하지만 어제의 발언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뒤늦게라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평소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사소한 거라도 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전투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도중에서 나경원 후보와의 어떤 격한 일종의 말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 반한 구도가 안 생기겠습니까? 네. 이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후보는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2위가 원희룡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토론을 계기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네. 또 한동훈 후보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전 당내 모임에 참석한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의 이 어제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뭐 어저께부터 뭐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 잘 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야당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용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의 이 폭로에 대해서 전직 당 대표들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요, 추가 폭로를 걱정하면서 비열한 짓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 올 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어를 해왔다면 이번 발언은 글쎄요, 지금 막판 들어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내일 당장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당대표 선거에 큰 흐름이 잡혀 있다고 보는 이상에는 어제 그 라디오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무슨 비열한 짓이라고까지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 본인도 오늘 SNS에서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그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가 다 같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비난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어제 라디오 토론에서 있었던 그 발언은 의도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약간 해프닝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토론이 아침 7시 1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후보들이 그 일정에 맞추려면은 적어도 집에서 한 새벽 5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우리 채널A에서 또 TV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녁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11시 한 10분이 넘어서 끝났으니까 후보들이 아무리 집에 일찍 들어가도 12시쯤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네거티브 공격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나오게 된 발언인 것 같고 네. 한동훈 후보도 이게 진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다는 예시를 설명하면서 그런 발언이 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은 마찬가지고 야당을 향해서는 어떤 빌미를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그런 셈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동훈 후보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댓글팀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했고 뭐 대표직이 돼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까지 강하게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적에 적은 동지다 이 말이 실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가 그런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공격할 때 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협공을 하는 게 됐었고요. 네. 지금 나경원 후보에 대한 폭로를 한동훈 후보가 하고 나니까 민주당과 뭐 다른 야당들에서 나경원 후보 관련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당대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네. 과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실책을 한 것 같은 게 이게 그냥 닭 잡는 칼 정도로 대응을 했으면 되는데 소 잡는 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깊게 낸 거죠. 이건 네. 흉질 수도 있는 상처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그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을 좀 수습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4차 방송 토론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난 봄 총선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이 장면, 이 순간을 가장 바꾸고 싶다. 저는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정말 무섭게 떨어지는 상황을 봤습니다. 아, 역시 이게 민심의 분기점이었구나라는 회고를 해봅니다. 영부인이 사과 의사를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을 때 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과의 수위나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당과 조율해서 잘 막아냈더라면 그 후에 벌어진 악재들도 전혀 다른 식으로 풀려나갔을 겁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이종섭 대사 출국 문제를, 원희룡 후보는 김 여사 사과 문제를 과거로 돌아가면 되돌리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냥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짚자면 이게 결국엔 총선 참패의 책임론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원희룡 대표가 말씀하신 저거는 왜 그때 적극적으로 비대위원장이 그 여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권유를 해서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냐는 그간의 어떤 공격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도 사실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3월 4일로 그 날짜까지 기억해요. 이종섭 네.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이후에 저는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하. 새벽에 아침에 나가서 그 지하철에서 이 명함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와서 악수도 하고 네. 팔짱도 끼고 사진도 찍고 뭐 이랬어요. 근데 그 3월 4일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하. 명함을 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다가 쫙 저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면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네. 뭐 심지어는 손가락 욕설을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반응하고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저는 현장에서 느꼈고 저만이 아니고 아마 그때 저희 당으로 출마해서 선거를 치른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날짜를 돌리고 싶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